당분간 이 뉴핑의 경제 이야기를 좀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문제가요,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경제 위기를 선포하고 총력을 거기 대응해도 시원찮을 건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뭔 선거한다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지금 보통이 아니다라고 보이는데, 자, 이전에 연준 의장을 했던 벤 버냉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을 연준 이사의 의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부시 때 임명되어서 오바마 때도 지금 쭉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시 때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했고요. 그전에는 연준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인데, 자, 그런데 이 벤 버냉키가 지금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파월 미 연준 현 의장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렸지만은 이 하드 랜딩 경착륙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죠. 물론 저하고 똑같은 워딩은 안 했지만 결론은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골드만사스의 수석 회장이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이 관과 민의 이 경제적 최고 이 사령탑들이 이런 소리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미 연준이 작년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그리고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 파월이 이제 자신의 연준 의장 재임이 이렇게 확정되고 나면서 갑자기 이제 초인플레가 이게 잡기 어렵고 굉장히 경제에 충격을 줄 거기 때문에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옮겨왔습니다. 결국 자기가 연준 의장이 되기 전에 금리를 크게 올린다면 재계나 미국 정치권에서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플레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일시적 몇 달 가면 해결될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그래서 자기 이제 이 신분이 올 초에 정리되고 나니까 이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파월이 타이밍을 놓쳤다. 즉 인플레가 진작에 심해서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시간을 끌다가 이를 그르쳤다라는 말을 전 선배인 버냉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냉키는 그가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지요. 그래서 버냉키가 뭘 했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뿌렸지요. 그래서 헬리콥터 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즉 헬리콥터에서 돈을 그냥 뿌리듯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버냉키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 1, 2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할 거다.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된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연준이 대중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럼 물가도 못 잡고 뭐 했냐라는 비난이 연준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때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미국 경제의 장기 불황에 더해진 중동발 중동 전쟁에 기반한 오일 쇼크였죠. 자, 그런데 지금 그때 이후로 50년이 넘어서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게 됐다라는 암울한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빅스텝을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리세션,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언급을 버냉키가 처음으로 공론화를 했다는 겁니다. 다들 추정으로 그리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했지만 이 사람은 확신에 가득 찬 공론을 발을시켰어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시간으로 16일 날 했습니다. 내년 혹은 후년까지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높은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1970년대
1, 2차 석유 파동으로 미국 경제가 활기를 잃고 인플레가 극심했던 그 시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겼죠. 그래서 당시 물가 상승률이 15%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전설적인 극약 처방을 해서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70년대를 월남전과 더불어서 또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와 더불어 미국이 거의 망해가는 시기였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버냉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거고, 제로 코로나라는 데 매달리는 중국의 행태,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악재가 일시에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한 개씩 나와도 경제적 악재인데 이런 게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어떤 가정을 적용해도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 이 경제 전문가들 좀 자극 좀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전부 인상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4월 금리가 계속 8% 이상으로 가게 되고, 미국은 지금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도 빅스텝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요. 그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거라고 이야기하며,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차이는,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실업은 사람에 따라 체감하는 강도가 다르다. 즉 개별화되어 있죠. 자, 물가는 모두가 똑같이 적용을 받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이 물가 인상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거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거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실업이 불어날 건데, 볼커가 기준금리를 급히 인상을 했을 때 실업률이 미국의 10%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금리를 올리면서 실업은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업이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실업을 느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을 희생시키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최근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재작년의 우한 사태의 10배 정도의 이 코로나 심각성이 지금 중국에 밀어닥쳤고, 그래서 중국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버냉키가 한 말 가운데 미국의 현 파월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연했는지가 큰 문제인데, 긴축을, 그런 과정을 되돌아보면 큰 실수했다는 게 발견될 거다. 그래서 언제 긴축에 들어갈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데, 연준이 이 긴축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파월 네가 개인적으로 연준 의장 연임되려고 알면서도 인플레가 덜 심각하고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 버냉키하고 파월은요, 미 연준에서도 의장과 이사 등으로 함께 일하기도 했죠. 자, 버냉키는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어서 금융위기를 갖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는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위기를, 금융위기를 넘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금리 차원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서 버려서 결국은 양적 완화, 장기 미국 국가 채권을 통해서 그걸 팔고 사면서 돈을 갖다가 시중에 푸는 이런 것을 만들어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파월은 버냉키보다
이 코로나 국면에 더한 속도로 돈을 풀었지만은 걷어들일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물가 폭등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그가 만약에 긴축으로 들어가서면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파월이 자기 연임을 앞두고 욕 안 먹으려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냉키는 파월이 연준 이사 시절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의 발행을 줄이는 이런 부분으로 또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긴축을 더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미국의 양적 완화로 풀은 돈을 사실상 조금씩 회수하는 과정에 신흥국의 지금 통화 가치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스리랑카가 이번 주에 디폴트가 되고 이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부채 상한 압박, 삼중고에 개도국의 연쇄적 부도가 지금 우려되는데, 스리랑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아르헨티나, 레바논, 페루, 자, 요런 데가 지금 전부 다 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 커다란 지금 실수를 했다.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결국은 금리를 올린 후유증이 미국 경제를 때릴 거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